형사님, 가치동 왔습니다. 수고했네. 먼저 들어가. 알겠습니다. 벌써 새벽이군. 오후부터 미츠쿠에 숨어 아무것도 못 먹고 우리를 피해 다녔으니 배고프겠어. 끄덕. 그럼 먼저 먹어. 극동이 가치동이야. 형사는 극동이라는 두 글자를 일부러 강조하면서 그릇을 호시그마 쪽으로 내밀었다. 호시그마는 아무 대꾸 없이 그릇을 들어올리고는 젓가락으로 밥을 마구 퍼먹기 시작했다. 어때? 육문에도 이런 게 있나? 묵묵히 밥만 먹는다. 네 꼴을 좀 봐. 대체 얼마 만에 먹는 고향 음식인 거야. 고기를 입에 쑤셔넣는다. 됐다. 일단 먹어. 양배추를 아삭아삭 씹는다. 물을 마신다. 그릇을 통째로 들어올려 고기를 젖히고 입에 쓸어 넣는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다. 후. 어때? 그리웠나? 진술하자면 그리웠던 게 아니라 배가 고팠을 뿐이야. 너 사실 용문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치동을 먹었거든. 다음엔 다른 걸로 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당신들이 나를 체포한 곳에 있던 어묵 같은 걸로. 냄새 끝내주던데 국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 그리고 말인데 내가 용문에서 용의자는 사준 밥은 거의 다 만두였어. 용의자 주제 다들 똑바로 해라. 호시구마. 용의자? 난 미츠쿠에서 온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무슨 용의자? 영어로는 드래곤 체어? 20년 전 용의자는 용의자가 아니라는 건가? 형사 아저씨, 코레토 형사라고 불러. 코레토 형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나한테 미안하다? 말해. 20년이야. 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어. 그리고 내 용문 경감 배지도 지금쯤 확인이 끝났을 텐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네 말이 사실이라 치자. 그렇다면 용문 경찰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곳에 돌아온 거지? 직장을 잃었나? 아니면 뭐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용문에서 누가 너를 보냈나? 아니면 요즘 도시에 떠도는 호크인 스파이에 관한 소문과 무슨 관련이라도. 그만해. 그렇게 추측하다간 영화 한 편 찍겠어. 형사, 이 편지를 좀 봐. 아까 분명 수색했는데 이걸 숨겨놓고 있었네. 경찰을 가장 잘하는 건 경찰이잖아. 한 바퀴 더 돌아보자. 어때? 할 수 있겠어? 아직 괜찮은 것 같군. 그럼 가자. 푸른의 바이크? 왜 뿌려온 애가 바이크에 물 바짝 붙인 채 직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을 노리고 그대로 돌진했다. 그녀는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추격자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었다. 왜 멈췄죠? 경주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냥 같이 달려본 거예요. 그 이야기 듣기로는 스와이어가 뉴스에스타로 출발하기 전엔 남아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네 공리를 깔끔하게 처리해뒀다던데요. 맞아요. 스와이어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진 덕분에 저도 여기 올 시간이 났던 거고요. 그랬겠죠. 호시그마 경감님은 뭐 때문에 답답하신 거죠? 얼굴에 쓰여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마음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혼자서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죠. 하필이면 첸과 스와이어가 부재중이란 주제넘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 제가 끼어들 수밖에요. 같은 고향이라고요? 맞아요.
같은 고양이에요. 정말 부인한테는 숨길 수가 없군요. 사실 최근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안녕한가. 여름이 끝나가지만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으니 부디 건강에 유의해주길. 2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편지는 쓰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펜을 들게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십수년을 함께 지낸 고향 카지마치가 곧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땅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에겐 정이란 게 있는 법이니까 간소하기라도 카지마치의 장례를 치러 마지막을 보내려 한다. 이 늙고 쇠약한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옛 벗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구나. 그럼 됐사이. 참으로 정중한, 아니 고풍스러운 문체네요. 이번이 그때 호시그마 경감을 용문으로 피신하게 해준 파냐의 아버님이신가요? 네, 테사의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아마 7, 8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카즈마치는 제가 미츠쿠에를 따라가기 전에 살던 곳이죠. 그렇다면 카즈마치가 사라지기 전에 가보는 게 도리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용문에 왔을 땐 여기서 오래 살아볼까도 생각했고 못 살겠거든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극동을 떠났던 것처럼 영국을 떠날 생각도 해봤지만 돌아갈 생각만큼은 해본 적 없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미츠쿠에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죠.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바이크나 타고 일 끝나고 볶음면이나 한 그릇 사먹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이유가 생겼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하니 집에 가야죠. 당신은 용문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환생해줬어요. 그이, 린씨, 저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 모두가 지켜봤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에요. 채아는 떠났고 위시아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을 거예요. 그리고 국장만으로는 이 판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찬이 용문을 떠나기 전에 두 분은 대화를 나누셨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말들은 결국 저에게도 들려온답니다.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일들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돌아가서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극동의 간장 센베이 좀 부탁드릴게요. 센베이? 그리고 근처에 누가 센베이 가게가 생겼다길래 극동식인 줄 알고 가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따끈따끈한 반죽에 향긋한 파워비스트알, 튀긴 고기와 파를 감싼 음식이 올라왔을 땐 그제야 이건 극동식이 아니라 강제식 전병인 걸 알았어요. 이제 오해가 풀렸겠지, 쿠르트 형사? 그러니까 킨세키가이 회장으로부터 본인의 근거지인 카지마치의 장례식에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고 같은 고향 사람의 설득 때문에 돌아왔다는 건가? 맞아. 이해가 빨라서 좋은걸? 그 같은 고향 사람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네가 그렇게 당당히 미츠쿠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을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24시간을 재고 나가. 어차피 경찰서도 지금 한가하거든. 하루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 중에 진짜 사건은 몇 개 안 되지. 그럼 전화를 왜 하는 거지? 괴담의 단서를 찾았다면서 자세히 조사해달래. 우리가 무슨 탐정 사무소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괴담?
정말로 미치 구해야 하는지 오래됐나 보군. 경찰서는 이제 경찰서 같지가 않아졌어. 한가한 인간들이 우리를 양모국 취급하기 시작한 지 꽤... 누구지?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미오네스입니다. 이래 찌든 형색의 형사는 호시구마를 한 번 보고 다시 문 밖을 바라보더니 얼굴에 노골적인 분노를 띄웠다. 혹시 중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가서 시간을 좀 끌까요? 시간을 끈다고? 아마 가서 세 마리도 채 못 나누고 저 녀석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겠지. 그리고 이쪽에 전화가 울리게 될 거야. 들어오라고 해. 형사의 말이 끝나기로 전에 거구의 피디아가 뱀족이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옆에 있는 경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호시구마의 곁으로 다가왔다. 킨데? 호시구마, 걱정 마라. 내가 있으면 경찰이 널 건드릴 수 없을 테니까. 미훈의 코에이씨, 출세하기 전 이름으로 불리는 건 오랜만이겠네. 어이, 코레투 형사. 너도 그렇게 불러보는 건 어때?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군. 미훈의... 호시구마, 네 옆에 서 있는 나는 언제나 긴배예요. 가자, 집으로 돌아가야지. 코레토스는 아직... 아직 뭐가 어쨌다는 거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멋대로 사람을 잡아갈 권리가 있나? 설마 20년 전 그 사건 때문인가? 안타깝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그것도 몇 년 전에 말이야. 호쿠인이 공소시효를 제도를 개정했다고 해서 난이네 경찰도 같이 까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모욕적인 언사는 멈추시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여기 붙잡아둘 수 있지? 의원 질의, TV 생중계, 여론의 추궁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대봐. 그건 협박입니다. 이건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야. 코레토스... 보내줘. 킨데, 탈사 아저씨가 보낸 거야? 킨세키 카이 전체가 널 기다리고 있어. 가자. 이 경찰들은 그만 상대하고. 경찰서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꺾고 길을 건넜다. 대낮에 니타고리가 호시구마의 눈앞에 펼쳐졌다. 생기 없는 하얀 햇살이 거리를 무미건조하게 비추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사라진 지금 콘크리트 건물의 외벽은 본래의 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었다. 무표정한 회사원들이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계속 호객 행위를 하고 있지만 밤처럼 화려하지 않은 가게를 지나갔다. 어젯밤 길거리에 토사문이 누구의 것인지 유혹에 이끌러 거액을 쓴 이가 누구인지는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이군. 용문에서 잘 지냈나? 몇 년 동안 소식이 없길래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그래서 난 이제 켄세키가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운명의 장난을 친다고 해도 소식이 끊긴다 해도 우린 가족이야. 지난 20년간 겐스키가이가 네게 추방이나 절연한다는 통보를 했던가? 한 번도 없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도 회의할 때 어르신의 왼쪽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어. 너는 늘 겐스키가이의 부두목이자 후계자였지. 그럼 너는? 난 부두목 보좌일 뿐이야. 절대 어르신께서 노망났다고 생각하지 마. 모두가 인정한 일이니까. 20년 전에 네가 나서서 그 의원 후보를 죽인 게 아니었다면 긴世界 전체가 거짓말에서 쫓겨나고 그 인간의 여론 공세에 산산조각 났을 거야. 그다음
너는 우리를 그 일과 엮이게 하지 않기 위해 홀로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용문으로 떠났지. 그 덕분에 킨세키 가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야. 넌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했어. 근데 우리가 너를 버린다면 그게 과연 인간이 할 짓인가?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나? 근데 옛날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테사의 아저씨가 카즈마치의 장례식을 열겠다면서 편지를 보냈어. 너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장례식이라고? 장례식 아니지. 그게 어떻게 장례식일 수 있지? 오니 누님, 아무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얼른 가지마치로 돌아가서 어르신께 확실하게 여쭤보자고. 거구의 피디아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카지마치 방향으로 급히 걸어갔다. 거구의 피디아는 보폭이 큰 데다가 빠르게 걸었다. 결국 호시그마는 종종 걸음으로 그를 뒤따라가야 했다. 아냐, 새로 나온 스라쿠사 레드 핫칠리 페퍼 소스를 곁들인 고급 머스크멜론, 그리고 진한 체스트 밀크를 곁들인 양조 간장 센베이라. 그 긴 거야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안 돼. 칼로리를 잊어서는 안 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 그러지만 미호씨? 응, 곧 도착해. 무슨 날이야? 응? 뭐라고? 금방 도착해. 뛰어갈게. 아, 전력 질산계. 아자자자자자. 편을 바보로 알질 않나, 무시하지를 않나. 진짜 다시는 편지를 안 한다. 콘서트 수준 완전 첫잠. 관심 받고 싶어서 환장했네. 안 민망한가? 무서운 척 왜 함?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싸버리라네. 크아. 아니 너는 칼시카? 칼시가 아니라고. 여론 공격이야. 어제 새벽부터 시작됐는데 경쟁사에서 벌은 일 같아. 사장님. 사장님 오셨군요. 지금 상황은? 갑자기 터진 일이라 홍보팀에서 아직 조사 중이에요. 홍보팀 말고 그게 무슨? 그 웹불에 오니 얘기야. 우리 쪽에서 부른 사람 아니잖아, 맞지? 미요, 모모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네 일이야. 이번 일은 평소대로 잘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모모카, 어제 무대에서 한 실수도 실수지만 윗선에서 못마땅해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라뇨? 요즘 언행이 점점 더 아이돌답지 않아. 일이 끝나고 그냥 사라져버리다니.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앵콜 무대 때 노래도 하고도 불렀고 다들 반응도 좋았는데 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지치고 배고픈 데다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 갔던 거예요. 그럼 콘서트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지? 예? 부적절한 발언이라뇨? 제가 말실수를 했었나요? 카즈마치에 대한 발언. 카즈마치? 그 편의 얘기였군요. 우리 기획사는 전적으로 흰새끼 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데 지금 가지마치와 그룹의 관계는 아주 팽팽하고 긴장된 상태지. 근데 네가 그런 입장을 함부로 표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 곤란해졌어. 그런 사정까진 몰랐어요. 제 첫 영화를 거기서 촬영 것만 생각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테스아 씨님께서 제 능력을 좋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야.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늘 당부했잖아. 선 넘는 말 하지 말고 대본대로만 하라고. 대본대로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모모카지 헛소리 하는 네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신나도.
알았으면 됐어. 사장님, 녹음실은 언제 가나요? 오늘 스케줄이 빡빡하긴 한데 안심을 좀 더 해야겠어요. 됐으니까 그냥 며칠 좀 쉬어. 왜?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이미 컨디션에 바뀌었어요. 요즘 일정이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쉬면 앞으로 있을 스케줄이 사실은 생길 거예요. 어제 낮에 일을 좀 덜 했더라면 저녁에 선을 넘지 않으실지도 모르잖아. 죄송해요. 그래도 모모카, 정말로 만회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맡길 수 있는 급한 일이 있긴 해. 할게요. 방송국에서 보낸 프로그램 출연 제안서야. 읽어봐. 하지만 오늘 집 탐방? 왜 또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게다가 어째서 하필 이런 때 카즈마치에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건지. 그러면 쉬겠다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모모카,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더 클 거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모모카! 사장님, 저는 죽기 싫어요. 거기가 오니의 집인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 몇명이 연애를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오니의 집에 하필 이름은 오니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어제 무대에 올라온 게 바로 그 오니였고요. 모모카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질 거야. 미호,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모모카, 내가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미호씨도 가는 거야? 그 악기를 이길 수 있어? 미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깐 진지하게 생각했다. 글쎄, 대해? 대해시 뭐야, 대해시. 망했다, 망했어! 니타거리의 큰 길을 쭉 따라가면 카지마치다. 앞으로 거기가 우리의 땅이자 우리의 도시가 될 거야. 우리의 도시? 하지만 아빠, 오는 길에 봤는데도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테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 달라질 거야. 나무인지 곰팡이인지 모를 냄새가 섞인 바람이 얼굴로 불어왔고 호시그마는 무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집이 다 낡았네. 테스 아저씨는 아직도 거기 살고 있으려나? 맞아. 끝에 있는 대저택에 계시지. 근데 장례식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카즈마치는 괜찮은 거 아니었어? 말하자면 긴데 왜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호시그마는 킨베이가 입을 꾹 닫고 표정까지 공손해진 이유를 깨달았다. 멀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둘을 향해 서 있었다. 노인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바람이 노인의 넓은 소매를 휘날리자 왜인지 노인의 자세가 조금 더 꼿꼿한 것처럼 보였다. 테스 아저씨, 테사이 회장님. 긴베, 다시는 가지마치 한 발자도 들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거구의 피디아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손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어 주저넘게 가지마치에 들어왔습니다. 주가 마땅합니다. 둘이 한 통 속에 된 게 좋은 일이라는 게냐. 회장님, 저는 호시구마를 경찰서에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미츠쿠이에 오자마자 경찰한테 붙잡혔죠. 이제 막 풀어났습니다. 호시구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돌아온 것뿐입니다. 만약 기분이 언짢으신 거라면 부디 호시구마 말고 책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미치에 함부로 들어온 일은 도계자를 하거나 다음에 정식으로 사죄드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잘랐어. 내가 시키면 하겠다는 건가? 회장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보스, 여러 군데 알아보니 가지미치 오셨다군요. 여기까지 직접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노인네는 살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직접 여기까지? 말을 삼가해? 보스?
그래도 내가 보스라는 건 알고 있네. 그렇다면 이 보스라는 존귀한 위치를 누가 준 건지도 알고 있겠지. 자넨... 그렇지. 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지. 전에 데사이 회장님께서 나와 내 부하들의 가지마치 트랩을 엄격히 금하셨는데 난 몇 번은 여기 기어들어왔지. 그건... 가지마치 있는 새 가구도 네가 내쫓았고 상점 두 곳도 네가 난동을 피워나가라며 이사를 갔지. 게다가 다 데사이 회장님의 지시가 있던 뒤에 일어났고. 맞나? 명백한 고역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경솔한 조직원은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처지했다. 이건 보스의 평소 모습이 아니었다. 잘하면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워해줬고 못하면 따뜻하게 격려해주었다. 생각이 채 끝내기도 전 소리가 들렸다. 슉! 멈춰라! 근데 뭐하는 짓이야? 조직원의 생각은 도중에 끊겼다. 목에 잘린 그의 몸은 털썩하고 쓰러졌다. 데사의 철부채도 호시금의 반야도 피디아가 순식간에 뽑아든 거대한 태도에 반응하지 못했다. 저 녀석은 개새끼가 위해 사람이다. 회장인 네 앞에서 서로 죽이다니 내게 거역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냐? 하지만 징계의 권한은 이미 저한테 넘기셨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고 회장님께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해도 고치질 않으니 진작에 죽어야 할 녀석입니다. 지금까지 살려둔 게 제 불찰입니다. 이제 사람도 데려왔으니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데사이 회장님의 명령을 어긴 일도 마무리를 지어야겠지. 미운의 피를 흘린 태도는 아직 칼집에 꽂히기 전이었다. 그는 거대한 태도를 자기 손가락에 가져다 댔다. 노인이 입을 떼기로 전 피디아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둘렀고 순식간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로 해결된 거겠죠. 모두가 침묵했다. 스릉. 칼을 칼집에 꽂은 피디아는 데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곤 호시금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데사의 회장님, 더는 앞에서 거슬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호시금아,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해. 당장 경찰에. 호시그마는 경찰서에서 난폭하게 굴던 킨베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호시그마를 바라보았다. 영문에서 잘 지냈나 보군. 이제는 조직일에서 손을 뗀 거냐. 아직 조직일을 하고 있더라면 잊지 않았겠지. 조직에서 누가 어떻게 죽든 늘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군가 처리만 해준다면 경찰은 우리의 이런 더러운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다. 오늘아 고생했을 텐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지. (20년이) 흘렀지만 호시그마는 여전히 익숙하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카지마치와 똑같이 이곳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호시그마는 예전에 자주 다니던 새끼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건 마당을 가로지르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연못에 있는 비달린수는 지금껏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계속 같은 무늬의 린스를 채워넣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다녀왔어. 앉아라. 데사이 아저씨가 편지를 보낸군. 설마 킨베 때문에? 나는 편지를 보낸 적 없다. 아저씨가 아니라고? 아저씨 목소리를 읽었는데? 20년 전 마츠코를 떠나는 네게 말했지.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난 그 약속을 깰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럼 이 편지는? 킨베이가 꾸며낸 거겠지. 그거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어째서 그런 실한 거지?
아저씨는 켄스키가이 회장님이잖아. 왜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거야?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질 않나. 회장? 아까 그 독사 같은 놈이 진짜 독사다. 계속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회장인지도 까먹었을 게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이고 네가 있는 이 마지막 구역 카지마치마저도 뺏기게 생겼다. 그리고 킨베이한테 내가 일고는 오리지눔 결정 기업이 완전히 넘어갔어. 긴스키가의 산하의 사업들은 이제 킨베이의 손에 들어갔다. 방송국이나 연예 기획사 같은 사업까지 그게 키웠더구나. 그 말은 킨베이가 켄스키가이 산하의 사업을 거의 다 장악하고 카지마츠까지 빼앗으란다는 거야? 킨베이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뒤집을 개발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 누가 개발하는지, 어떻게 개발하는지, 수익은 누구 몫이 되는지. 물론 내가 참견하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킨베이의 카지마츠 출입을 막은 거구나. 그러다 오늘 킨베이가 부하의 목숨으로 연극을 할 기회를 잡은 거다. 연극보다는 위세를 떨쳤다고 표현해야겠구나. 사람의 목숨을 빌려서 말이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기를 잘한 거겠지. 나를 속이고 너도 속였으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손가락을 잘하는 게 연기가 아닌 줄 알았느냐? 그걸 어떻게 연기로? 연출용 소품, 손가락 풍악, 요즘 유행하는 생체 의소까지 방법은 차고 넘친다. 아까 그건 해결 따위가 아니라 모욕이었어. 너, 긴스키가이, 그리고 야쿠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킨베이가 무슨 꿍꿍이로 너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용문으로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뿐이다. 그 녀석은 지금 미쳐 날뛰는 맹독에 전기까지 뿜는 데다가 언제라도 벌떡 뛰어올라 사람을 물어뜯는 더스크비스트와 같으니까 말이다. 그럼 아저씨는 어떡하고? 나? 긴스키가이가 존재하는 한 회장이라는 직책은 될 수 있다. 설령 유명무실이라고 해도 말이다. 킨베이도 감히 대놓고 날 어쩌진 못할 테니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갈 수 없어. 그럼 어쩔 생각이냐? 언젠간 킨베이가 정말 나를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면 그때 내 고통을 끝내줄 생각이냐? 또 후회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용문으로 간 걸 결국 후회했다는 거냐? 아니, 내가 후회하는 건 저만 미츠쿠에 있어. 아까 킨베이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걸 봤을 때 후회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어. 킨베이 배우에 있는 자들에게 가지마치는 미츠쿠에라는 화려한 옷 위에 덮인 낡은 헝겊 조각이야. 그건 너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뭐 됐다. 기운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 잊고 있었구나. 바냐는 아까 킨베이가 쓸 때 얼핏 보니 예전에 네가 맡겼을 때랑 뭔가 달라진 것 같더구나. 그게 솔직하게 말할게. 여기 모서리가 살짝 잘렸어. 바냐의 모서리가 잘렸다고? 도대체 뭐가 바냐를 그렇게 만든 거냐? 검. 조금 전까지 세상 만사에 해탈한 듯한 노인의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다. 누구의 검이지? 재질은 검술은 어떤가? 아니면 아치를 사용한 게냐? 용문에서 사귄 친구이자 좋은 동료야. 말로 하려면 오래 걸리겠구나. 바냐를 타고 내가 확인하지. 이건 뛰어난 재료나 단순 아치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면이 아니군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지만 그렇다고 바냐가 평범한 물건은 아닌데 말이지.
적소인가? 어떠세 아저씨? 단면만 보고 화나는 거야? 잊지 말아라. 나도 다 겪어본 사람이다. 영국의 무역 대표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적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적소에 당한 거라면 반야도 억울하진 않겠군.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적소든 반야든 날카롭거나 단단해서 뛰어난 무기가 된 건 아니다. 네 마음가짐이 적소의 주인보다 아주 조금 부족했던 게야. 하지만 그 조금으로도 승부가 갈라지지. 이렇게 보니 긴배의 편지가 아예 쓸모가 없던 건 아니었던 것 같군. 적어도 반야의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다. 수리해 줄 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모서리가 잘려다가 방패를 들고 용문을 돌아다니게 두라는 게냐? 다만 이 방패를 어찌 수리해야 적수를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는 고민을 해봐야겠구만. 더 고민해봐야겠어. 눈앞에 산이 무너져 내려도 태어날 것 같았던 노인인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반드시 겨뤄봐야 성에 차는 젊은이로 변했다. 옛 친구의 칼날이 이별의 슬픔을 산산조각 내버렸지만 호시그마는 이 순간 오랜만에 그리운 감정을 느꼈다.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앉아서 고민한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 시간을 좀 더 주려무나. 너도 경찰한테 밤새 신문 만들어 피곤했을 텐데 격실에서 한숨 자고. 괜찮아. 왜지? 아빠의 제사를 먼저 지내고 싶어. 미안해. 네 친아빠인데 미안해 할 거 없다. 내 집이었던 그 진료소 아직 있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산 지 10년 정도 돼서 지금은 아마 완전히 폐허가 됐을 거다. 참 신기한 게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 무너지지가 않더라고. 카즈마치 북쪽 골목에 있는 수년간 방치된 낡은 저택. 사람들은 그곳을 오니의 저택이라 불렀다. 아기가 사라진 뒤 동생인 시마스 일가가 들어와 살았지만 3달도 안 되어 집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반년 뒤 당시 부두목 보좌였던 사노구치가 저택을 구매했고 대사를 불러 7일간 밤낮으로 의식을 치른 뒤 새 신부와 함께 저택으로 들어왔다. 7일이 지난 밤 순찰하던 경찰이 오니의 저택에서 처절한 비명을 들었다. 사노구치가 한밤중에 정신이 나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칼로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그 뒤로 수년 동안 오니의 저택에 들어가 산 사람 중 좋은 결말을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결국 오니의 저택에 접근하려는 사람도 사라졌다. 아끼는 살아있지 않았댐. 오니의 원호님 계속 오니의 저택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오늘 너무 어두워서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이잖아. 미어씨 어딨어? 깜동이었네. 모모카, 진정하세요. 머리에 달린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요. 미호씨는 어디 간 거야? 같이 와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감기요. 몸이 안 좋다고 휴가를 냈답니다. 내가 미호씨를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아픈 거 본 적도 없어. 작년 겨울엔 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20개를 먹고도 멀쩡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기에. 그리고 여름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는데. 모모카, 다 프로그램 연출 위한 거니까 협조해주세요. 방금 콘서트에서 난 오니를 만났다고. 근데 지금 오니 저택을 탐방하라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 깡통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응? 이상하다. 왜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누구야? 악기 거신. 너였어? 내 집에는 왜 왔지? 모모카는 바닥에서 절반가량 잘려있는 막대기 같은 것들을 집어들고 검은 그림자를 향해 겨눴다. 하지만 곧 그게 거신이나 악기 같은 것들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한 모모카는 막대기를 품에 넣고는 볶은 콩을 꺼냈다. 악기, 이건 볶은 콩이야. 다가오면 들어버릴 거야. 기스는 가고 혹은 들어오고, 기스는 가고 혹은 들어오고. 콩이 소용없다면 소금도 있지. 자, 소금이라고. 물러거라, 물러거라. 뜨거 커져 무서워하는. 해제 조금은 안녕하겠지만 뭘 알게요.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봐, 멈춰. 내가 왜? 날 뭐래? 괜찮아?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혀 넘어지려는 모모카는 커신의 외침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나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는 지금 아니지.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야. 나는 돌아가서 하시겠네. 물을 줘야 돼. 제발 보내줘. 부탁이야. 다급해진 모모카는 녹음실에서 내본 적 없는 고음을 내지르며 득음하였다. 그날 제작진은 호시구마가 거신 같은지 아니면 모모카가 비명을 지르는 거신 같은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발밑도 이건 뭐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물어본 거 아니야. 날 좀 내보내줘. 눈앞에서 소리를 지르던 소녀는 갑자기 사라졌고 방안은 먼지로 자욱해졌다. 어리둥절해진 호시구마는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깡충거리며 뛰다가 바닥에 무너졌군.